전에 어딨어, 이거. 아니요. 짠데는데. 야, 야, 저기, 데스크에다가 전달할까? 이 새끼 PC방 갔는데 좀 잡아오라고? 어? 데스크쌤 보고 좀 잡아달라 그럴까? 애가 PC방을 가서 안 와요, 이러고. PC방을 언제 갔어? 앞에 수업이 있었어? 클리닉. 아, 김도영 클리닉 빨리 끝내고 PC방 갔구나? 아, 천지. 야, 근데, 그러면 김도영 존나 빨리 풀고 잘 맞는 거야? 네. 늦게 하면 저보다 빨리. 아, 진짜? 야, 그랬는데 점수가 좋으면 대박이다. 좋아요? 어, 오케이. 자, 봅시다. 우리 오늘 일과를 끝낼 거거든요? 내용도 쉽고, 짤막짤막해서 금방 끝날 겁니다. 그래서, 목표는 일과를 오늘 한 7시 정도에 끝내고 7시에 심하이. 진짜요? 가라고. 응. 안 돼. 아, 저기 통마는 심하이가 안 되는구나. 놀다가, 그럼. 자, 봅시다. 아, 그리고 저기, 딸려가 도영아. PC방 가서 시간 맞춰와야지. 너 클리닉 빨리 끝내고 PC방 갔다 왔다며. 아, 이거 거짓말 안 하지. 그러네, 거짓말은 안 하네. 자, 봅시다. 그리고, 본문 뒤에 넘겨보면, 아주 하찮디 하찮은 숙제가 달려 있어요. 해석 쓰기, 워크북. 네? 그래서 오늘 일과를 끝낼 거니까, 다음 주까지 그거 일과 해석 쓰기 쭉 한 번씩 써갖고 오세요. 복습 겸 해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오늘 일과하고, 다음 시간에 이과를 하고, 다다음 주에는 뭘 할 거냐면, 일과, 일단, 후달리는 분들이 몇 분 보이기는 하는데, 일과 본문 암기 시험을 볼 거예요. 다다음 주 토요일 날에. 그래서 그냥 한 번에 다 하고 싶은데, 좀 인간적으로 두 번에 끊어서 갈게요. 다다음 주에 본문 1, 2, 3 외워갖고 오시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근데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시험 기간 들어갈 수도 있긴 해요. 시험 기간을 들어갈 것 같은데, 24일이면. 애매하네. 다다음 주에 그냥 다 볼래요? 본문 1과? 일단 본문 3 이상 보는 걸로 합시다. 본문 3단락 이상. 가능하신 분들은 더 외우시면 좋고, 그 다음에 난 외울 수 없다, 날 죽여라 하는 새끼들은 제가 빈칸을 따로 프린트를 드릴게요. 빈칸 프린트를 드릴 테니까 그 빈칸 채우기에 빈칸만이라도 외워갖고 오세요. 아시겠죠? 그거 어차피 너네 교재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시험지도 그냥 빈칸으로 드릴게요. 뭐 도영이는 왜 끄덕끄덕 하고 있어? 너 다 외워 이 새끼야. 그럼 비원만이야, 비원만. 비원 특권, 역차별. 비원 특권이야. 저 A2까지는 닥치고 외워요. 외울 수 있어요. 어. 너도 해요? 그럼요. 그러니까 굳이 더 하겠다는 걸 말리진 않아요. 해드릴게요. 자, 봅시다. 그러면 이 모든 건 오늘 일과가 끝나야 되니까 빨리빨리 갈게요. 자, 있다고 여기 생각. 있다고. 근데 왜 프린트가 장수가 모자란 느낌이지? 뭐야? 2, 4, 6, 8, 10, 11. 한 명이, 하나 남는구나. 됐네. 자, 닥쳐요. 봅시다. Tom Michel is a British teacher. 이 양반은 영국인 선생님이고요. 이딴 건 읽고 갈 거예요. In the 1970s, 1970년대에 지금 출첵 때문에 뭐가 잠깐만요. 누가 출석부에 안 왔다고 돼 있는데 늦게 왔나 보지? 가셨네. 확인했나 보다. 1970년대요. He worked at the English language boarding school in Argentina. 그는 일했대요. 여기에서요. 보통 보딩 스쿨은요. 기숙학교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통상 이런 기숙학교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나라 대입을 포기하고 나는 외국으로 뜰란다. 이렇게 해서 외국으로 대학을 갔을 때 그런 애들을 받아주는 학교가 이런 보딩 스쿨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학연수생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숙학교에서 일했대요. 아르헨티나에서요. One day he visited a beach. 어느 날 그는 해변에 갔고요. and found 동사 and 동사 병렬 구조죠. ed and 과거형 동사 found a penguin. 되게 이거 학교에서 수업했어요. 지문 내용 개생뚱맞지 않아요? 펭귄인데 that was injured and alone. 어떤 펭귄? PP and 형용사네요. 부상당하고 외톨이 혼자 떨어져 있는 펭귄을 발견합니다. Michelle decided to help the bird. decide는 미래지향적 동사죠. 그러니까 뒤에 투부정사가 목적어 자리로 따라올 거예요. 그럼 이 새를 도와야겠다. 펭귄을 새라고 하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새긴 새죠. 아닌가? 펭귄 포유류인가요? 알라쵸? 새죠? 그죠? 새죠?
그리고 he cleaned it, fed it, and even gave it a name. 그는 씻겨주고 먹여주고 그리고 gave it a name. give는 사용식 동사니까 걔에게 이름도 지어줬대요. 그리고 뭐 영어식으로는 주안 살바도라고 읽을 건데 보통 얘가 아르헨티나에면 포어를 쓸 거고 아니 저기 스페인어를 쓸 거고 그럼 보통 후앙이라고 읽으면 돼요. 후앙 살바도 정도가 될 겁니다. From that day on 그날 이후로죠. 얘는 그날 이후로 정도가 될 거고 since then이나 since that day 정도가 같은 표현이 될 거예요. 그날 이후로 since then 그 이후로 since that day Juan Salvador lived on the terrace of his room. 살바도는 살았어요. 자기 방에 어디죠? 테라스에서 그 뭐 발코니라고도 하고 베란다라고도 하죠. 그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베란다가 영어인 거? 원래 원밀히는 불어래요. 원래 이제 불어 단어를 영어에서 그대로 차용한 건데 그냥 스펠링대로 쓰면 돼요. 베란다라고. 그래서 영어 발음으로는 veranda라고 읽어요. veranda. 그래서 베란다가 영어입니다. 실제로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 테라스에 살았습니다. 방에. In the school dormitory. dormitory는 기숙사죠. 아까 그 boarding school은 기숙학교라고 했으니까 기숙사가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들도 기숙사를 제공하나 봐요. The following is part of the story. The following은 이하의 부분, 아래의 부분 이 정도가 되겠죠. 뒤따르는 것. 굳이 따지자면 더 플러스 형용사의 형태니까 형용사 플러스 명사로 인식해 주시면 돼요. The following story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 이것은 이야기의 일부고요. written, pp네요. 뒤에서 꾸미는 과거분사. 쓰여진 이야기입니다. 팜 미션에 의해 쓰여진 about a penguin and a boy at the school. 펭귄과 학교에 있는 애의 이야기가 되겠네요. From the first day that I brought a penguin to live at the school. 조금 기네요. 요만큼이 from 전명구 첫 번째 날입니다. 여기에서 대신 무슨 대실까요? 이건 뭔 대실까요? 목관대? 주관대는 아니겠죠? 여기 바로 뒤에 보면 주어가 있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네요. 그럼 얘는 뭔 대시예요? 뒤에가 이거 완전한 절이에요? 안 완전한 절이에요? 그쵸? 완전해요. 그러면 얘는 뭐겠어요? 대신 완전한 절을 이끌어야 돼요. 살펴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접속사 대신 우리 최근에 수업 시간에 얘기했을 거예요. 접속사 대시라면 얘가 동격일 거고요. 동격의 접속사는 앞에 올 수 있는 명사가 한정되어 있다 그랬어요. 추상적인 정보에 관련된 동사만. 왜요? 접속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안 헷갈리시면 돼요. 그 원래 되게 헷갈리는 개념이에요. 왜냐면 뒤에가 완전하고 대시면 동격도 꽤 많이 나오거든. 심지어 앞에 명사가 있잖아요. 근데 동격의 접속사 대신 앞에 오는 명사의 종류가 정해져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news, idea, information, 뭐 message 이런 추상적 정보를 담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그냥 관계 부사라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펭귄을 데려온 날이에요. to live, 부사적 용법의 목적,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하도록 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 학교에서 살도록 펭귄을 데려온 날. One student in particular wanted to help with his care. 특히 한 소년이네요. 한 소년이 특히나 particularly, especially 정도의 의미겠네요. 원했어요. 투부정사 목적어죠. 이거 뭐야? 얘는 살짝 조심합시다. help with요. help with 뒤에 행위가 나올 거예요. 행위나 도움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행위와 함께 돕는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럼 뭐라고 해석하냐? 무엇 하는 것을 돕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얘는. 그러니까 help his care 이라고 쓰는 건 좀 어색한 표현이에요. help 뒤에 돕는 내용이 나온다면 뭐 하는 걸 돕는다 할 때 그 돕는 내용이 명사라면 help with 명사의 형태를 써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는 이 펭귄을 돌보는 일을 돕고자 했다가 되겠네요.
지금 보니까 여기 his는 펭귄일 거고 펭귄의 성별이 뭐 수컷인가 봐요. His name was Diego Gonzalez. 그의 이름은 디에고 곤잘레스였고요. Diego was a shy boy. 디에고는 수줍음이 많은 친구. Who seemed to be frightened of his own shadow. 이쯤 되면 정신병인데 일단 seem 이형식 동사고 seem은 주격 보어로 이렇게 투부정사가 온다라고 했어요. seem to be 형용사, seem to be 명사꼴이 올 수 있고 이렇게 이때 여기 주격 보어에 to be는 생략 가능합니다까지 아실 거예요. seem to be 형용사에서 to be는 생략하고 형용사만 남기는 경우가 많다더라. 그리고 문장이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만 이래저래 문제를 낼 만한 포인트는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살짝 조심하셔야겠네요. PP 조심. to be 형용사의 형태인데 여기선 분사를 쓸 건데 당연히 오답으로는 frightening 이라고 써줄 수 있겠죠. 얘는 잘못된 표현이 될 거고요. frighten 겁주다예요. 겁주다. 겁먹게 하다. 그럼 얘는 겁먹게 하는 수줍음 많은 소년이었어요. 어색해요. 겁을 먹게 되는 수줍은 소년입니다. 뭐에 대해서도 자기 그림자에 대해서도 많이 아픈 친구 아니에요? 이게 걸어가다가 진짜 내 그림자가 이렇게 좀 모자란 친구인데 He struggled with these classes and none of the after-school activities. 좀 기네요. 그는 여기에서도 애 먹었어요. struggle, 분투하다, 투쟁하다, 애쓰다. 근데 보통 힘들어하는 거예요. 분투한다라는 건 쉽게 싸우는 건 아니니까. 그는 수업에 적응하는 것도 애 먹었고요. None of the school activities. 이만큼이 주어네요. none은 일단 빵개죠. 개념상 단수인데 과거형이랑 상관이 없네. 방과후 활동 중에 그 어떤 것도 seem은 투부정사를 주격보어로 취하더라. to suit him. 그와 적합한 게 없었어요. 그리고 he was neither strong nor athletic. neither A nor B의 형태죠. 에이 뭐야? 왜 에이씨 죽어. 그래서 이 문장은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네요. He was not either strong or athletic. 요렇게요. 안 나오네. 그럼 이제 얘는 힘이 세지도 않고요. 운동신경이 좋지도 않았겠죠. athletic은 운동, 뒤에 s가 붙으면 뭐예요? athletics 하면 운동이잖아요. 운동. 그쵸? athletic은 형용사로 왜요? 그 뒤에 싸우는 어? 뒤에 싸우는 왜? 네가 좋은가 보지. 성추행하지 마, 이 새끼야. On the rugby field, 럭비 경기장에서 지금 아르헨티나 애들인데 뭐 이렇게 영국 영향을 받았는지 럭비를 하나 봐요. Nobody passed the ball to him. 아무도 얘한테 패스를 하지도 않았대요. 일단 첫 번째 동사 ed 있고 여기 과거형 동사 그리고 과거형 동사가 되겠네요. Or involved him 동사 병렬 구조 혹은 끼워주지도 않았어요. 지금 두 번 나오니까 요렇게 해볼까요? no하고 or이요. 그래서 여기 아래다 간단하게 적어놓읍시다. A도 B도 아님을 의미할 때는 보통 not 혹은 no, A or B라고 쓰는 게 원칙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방금 보셨던 neither A nor B하고 같은 애가 될 거고요. not either A or B라고 쓰는 것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위에 적어놓은 것처럼. 헷갈리지 마셔야 될 건 여기에 or 붙는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간혹 글들에 보면 이제 이 글을 쓰는 사람들도 가끔 헷갈린다기보다 그냥 뭐랄까 놓치고 대충 습관적으로 쓰다 보면 not A or B의 형태가 A도 B도 아니다로 쓰일 때도 있는데 얘가 원칙이에요. 그리고 우리 본문에는 5월이 적혀 있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쓸 때 and라고 쓰면 잘못되었다 하고 그어버릴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 그 누구도 그에게 패스를 하지도 않았고 끼워주지도 않았습니다가 되겠네요. In the game. 게임에 안 껴줬어요. Except to make fun of him.
except는 뭐뭐를 제외하고가 되겠죠. 그리고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except는 but 하고 바꿀 수 있어요. 얘네들 전치사예요. 근데 전치사 뒤에는 원래 투부정사가 와요? ing가 와요? 동명사예요? 투부정사예요? 전치사 뒤에는? ing가 와야 되죠. 근데 뭐가 왔어요? 투부정사가 왔어요. 요렇게 조심합시다. 그래서 except하고 but 얘네 둘은 투부정사나 혹은 동사의 원형을 목적어로 취하는 좀 이상한 전치사들이에요. 뒤에 ing가 오면 오히려 틀립니다. 얘네들은. except making이라고 쓰는 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러면 봅시다. 이제 make fun of는 무슨 말이죠? 아시죠? 놀리다, 놀림감으로 삼다, 우스갯거리로 만들다 이런 말이죠. 그럼 놀릴 때 빼고는 안 띄워주었다. 본문 2번. Diego's early education had not prepared him well. 디에고의 어린 시절의 교육이니까 조기 교육이라고 하면 되겠죠. 디에고의 조기 교육은 그를 준비시키지 못했어요. 그를 잘 준비시켜주지 못했습니다. 무엇 하도록? He for life at his new school. 새로운 학교에서의 삶을 위해서고요. Prepare A for B의 형태로 씁니다. 얘는 그래서 A가 B 하도록 A를 B에 대해서 준비시키다예요. 그러니까 얘가 새로운 학교에서의 삶을 잘 살도록 얘에게 새로운 학교의 삶에 대해 잘 준비시켜주지 못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His knowledge of English. 그러니까 하는 얘기는 전치사 for 잘 써주세요. 라는 얘기예요. Prepare A for B로 쓰는 거니까. 그래서 prepare A for B라고 쓰거나 혹은 A 투부정사가 쓰여도 같은 의미가 돼요. 준동사가 온다면 투부정사가 올 거고요. 그럼 목적어, 목적격 보호의 오형식이 될 거고 땡땡땡 하는 행위가 B에 나오는 행위가 명사일 때는 A for B의 형태로 쓰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삶을 준비시켜주지 못했어요. His knowledge of English was limited. 그의 영어 지식은 아주 제한적이었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보딩스쿨이라는 게 보통 이제 외국인들이 가서 살고 하는 기숙학교 같은 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근데 왜 영어를 쓰죠? 아르헨티나인데? 그러고 보니까 스페니쉬를 하면 되지 않아요? 뭔가 특이하군요. 그러니까 국제학교 같은 개념인가 봐요, 그러면. 아마도. 그죠? 그럼 이제 영어를 쓰는 데였나 보죠. 영어에 대한 지식도 제한적이었고 그래서 얘는 conversation, 소통도 회피했어요. However, 하지만 Diego enjoyed the company of Juan Salvador. 얘는 요건 즐겼답니다. 요만큼이네요. 목적어가. company, 동행이죠. 펭귄과의 동행은 즐겼어요. Indeed, on the terrace. 물론 이 베란다에서 Diego could relax. 쉴 수도 있었어요. 문장 되게 하찮지 않아요? 우리 독해 수업 시간에 하는 문장보다 훨씬 하찮아요. He had some friends. 그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Who also had trouble fitting in. 여기 have trouble ing의 구문이죠.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그래서 여기 trouble 자리에는 a hard time, difficulty 또 뭘 써야 되죠? 오랜만에 쓰니까 기억이 안 나네요. 모르겠다. 이거 쓸까요? 뭐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이제 fit in은요. fit은 보통 잘 맞는 건데요. 잘 맞는 사람끼리 어울리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fit in 하면 잘 어울리다 정도의 의미가 돼요. 그래서 비슷한 친구들이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쭈구리 무임 같은 거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또 쭈구리 같은 생활을 하는 다른 친구들이 있었대요.
Looking after Juan Salvador was good for those boys. 여기까지가 주어였겠네요. Looking after, take care of랑 같은 표현이죠. 돌보다, 보살피다. 후안 살바도를 돌봐주는 것은 be good for, 중학교 필수 표현 아닙니까? 뭐뭐뭐뭐에게 좋다, 어디에 좋다. 이러한 소년들에게 참 좋은 일이었어요. They fed him fish, swept the terrace, and spent time with them. 얘네들은 예? feed는 먹이다죠. 얘에게 물고기를 먹이기도 하고요. sweep는 원형은 sweep죠. sweep, swept,죠. 그래서 쓸다 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 친구가 뭐 밥도 먹고 똥도 싸고 할 테니까 그런 걸 쓸어서 치우기도 하고 and spend time with them. 얘랑 같이 시간도 보냅니다. 그리고 내려갑시다. One day, 어느 날 I took Juan Salvador to the school swimming pool. 나는 이 친구를 take A to B 하면 A를 B로 데려가다가 되죠. 그래서 살바도 친구를 학교 수영장으로 데려갑니다. 친구들과 함께. As soon as the other swimmers left. 이렇게 하자 맞아네요. 그럼 as soon as는 그냥 이렇게 갑시다. as soon as는 뭐랑 비슷한 표현이라 그랬어요? 뭐뭐 하자마자. 같은 표현 뭐 있었어요? on 혹은 upon ing요. 근데 봐봐. on ing로 쓸 때는 주어를 생략하는 거잖아요. 전치사 뒤에 ing 하자마자니까 누가 하자마자인지 없어. 근데 보통 그런 경우는 여기의 행위자와 여기의 행위자가 같으니까 안 써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안 써버리면 우리가 떠나자마자 우리는 후안 살바도를 데려갔다. 말이 이상해지거든요. 맥락상. 그럴 때는 ing 앞에다가 행위자를 적어줘야 돼요. on의 품사는 뭐겠어요? 뒤에 ing가 오니까 전치사요. 그죠? 그럼 전치사면 요 ing는 조금 더 뒤에 봐야겠다. 이렇게 써주면 될 건데 누가 떠나갔는지를 언급을 해줘야 된다고. 뒤에 조절의 주어랑 다르기 때문에. 그럼 뭐라고 쓰면 돼요? On the other 오이씨 공간 배분을 잘 못했군요. 더 뒤로 가야 되네. Other swimmers 이렇게 해도 괜찮고 여기 어파스트로피를 박아서 소유격을 만들어줘도 괜찮고 그쵸? 얘는 얘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거죠 이거.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는 소유격, 목적격이니까. 그럼 on the other swimmers leaving 이라고 쓰면 같은 표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소소하게 실수하면 안 되는 건 the other 이겠네요. 다른 수영객들이 다 떠나가야 돼요. 우리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의 의미잖아요. 나머지 전부. 우리 빼고 남은 사람들이 전부 다 떠나가고 나서 We brought Juan Salvador to the water. 우리는 이 친구를 데려갔어요. Take A to B 또 나오네요. 물로 데려갑니다. 풀장에 데려갔나봐요. To see. 뭐뭐 하기 위해서고요. 확인하기 위해서 if he would swim. 얘가 수영할지 안 할지네요. C의 목적어절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요 if는 무슨 절 접속사예요? 목적어절이니까 명사절 접속사. 그럼 해석은 뭐라고 하는데요? 방금 제가 했듯이 인지 아닌지라고 할 거고 if하고 명사절의 인지 아닌지 if랑 항상 비교해야 되는 건 whether이죠. 이 자리에 whether 들어가도 돼요? 안 돼요? 그죠? 되죠? 접속사 단어는 저기 A반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if가 쓰여 있으면 항상 whether로 바꿀 수 있다였습니다. 결론은. 그럼 얘가 수영을 할 수 있는지, 수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가로 데려가요. Juan Salvador had been living at the school for several months by then. 이 친구는 had been living 과거 완료 진행형이네요. 요런 조금 긴 동사 형태들은 잘 기억을 해 놓읍시다. 과거 완료 진행형. 그럼 대과거부터 과거까지 그리고 과거에도 계속이죠. 학교에서 살았어요. 몇 달 동안 by then. 그때쯤에는 이네요. 그럼
얘는 과거 완료를 안 쓰면 틀리게 되겠네요. 왜 그러냐면 by then은 얘는 그 즈음에 라고 해석해도 되고요. 얘는 좀 의역하면 그때까지라고 해석하면 되거든요. by then은 then은 그때를 나타내는 특정 시점을 나타내는 부사예요. 근데 앞에 by가 붙잖아요. 마치 until처럼 생각하면 돼요. 그 이전부터 그때까지라는 느낌이 돼. 다시 말해서 이 표현은 얘는 구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완료 시제랑 호응해서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기 had been living 이라고 쓰지 않고 was living 이라고 쓰면 틀린 표현이 됩니다. 얘랑 얘가 지금 둘이 같이 호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갈까요? 여기에 구간을 나타내는 부사구가 왔으니 반드시 완료가 섞여야 돼요. have, pp 시리즈가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 하지만 in all that time, 그 모든 시간 동안 he had never been able to swim. 이 펭귄 친구는 결코 수영을 할 수가 없었어요. Because, 왜냐하면 his feathers had been damaged. 이 친구의 뭐죠? feather? 깃털? 펭귄도 깃털이라고 하면 되나요? 깃털이 손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네요. 그리고 본문 3번 갑시다. 본문 6까지인가? 본문 3번. Go on. 가. 들어. 라고 말했어요. Penguin stared at me. 펭귄은 나를 쳐다봤습니다. And then at the pool. 그러면 나를 보고 and then은 그 다음에죠. 다음엔 풀장에 들어갔어요. Like he was asking. 여기서 like는 접속사예요. 뭐뭐처럼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같이처럼이죠. 묻는 것 같았어요. Is this where the fish come from? 귀엽네요. 여기가 바로 이런 곳이니? 라고 묻는 거네요. 여기가 의주도 물고기가 오는 곳이야? 라고 묻는 것 같았대요. Without further encouragement, 이거 없이, 이거 하지 않은 채로, 추가적인 독려, 응원을 하지 않은 채로, 추가적인 응원 없이도 he jumped in, 펭귄이 퐁당 들어갑니다. With a single movement of his wings, 뭐를 가지고 단 한 번의 움직임이네요. 어디의? 날개의 움직임이니까 단 한 번의 날갯짓으로 라고 해석하면 되겠네. 그래서 날개 한 번 퍼덕이니까 he flew, 얘는 날았어요. 화살처럼요. across the water, 그리고 물을 쭉 가로질러 갑니다. and knocked into the wall, 쳐 박았대요. 동사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둘이 병렬 구조네요. 그리고 쳐박았어요. 벽에. on the opposite side, 정반대편에 있는 이 되겠네요. 그리고 luckily, 다행스럽게도 뭐 얘나 익숙한 표현은 fortunately도 있겠죠. 다행스럽게도 he was not hurt. 얘는 안 다쳤습니다. 그리고 I never had the opportunity to study penguin. 나는 결코 갖지 못했었대요. 계속해서 완료 시제 되게 많이 나오네요. had죠. 나는 결코 가져본 적이 없다. 기회를요. 투부정사의 기회를 어떻게 하죠? 끊읍시다 그냥. 이렇게 갈까요? 나는 그 전에 물속에서 펭귄을 관찰할, 연구할 기회를 결코 가져본 적이 없어요. I was familiar with the awkward way. be familiar with 무엇과 익숙하다, 친숙하다죠. 아시는 분은 안 써도 되잖아요. 나는 친숙했대요. awkward는 무슨 말이에요? 어색한, 이상한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strange나 weird 같은 의미잖아요. 써보고 이거군요. 이건가요? 이게 맞네요. 네. strange, weird. 그럼 어색한, 이상한 방법과 친숙했대요. 그리고 대절. Juan Salvador walked on land. 이렇게 끊어봅시다. 그럼 얘가 이렇게 전화가 오죠? 죄송합니다. 금방 끊으시네.
죄송해요. 집, 이사 가려고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부동산에 전화가 자꾸 와가지고. 그러면 이상한 방법이에요. 후안 살바도가 걷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요 대신 또 무슨 대실까요? 생각을 해봅시다. 살바도가 걸었어요. 여긴 전명구예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예요. 얘는 무슨 대시예요? 접속사. 접속사. 목적적 관계대명사는 일단 아닌가요? 목적어는 없어요, 일단. 그죠? 어떻게 생각해요? 저기 선생님들, 워크 몇 형식 동사라 그랬어요? 걷다, 자다, 숨쉬다, 살다, 죽다. 너무 많이 갔다. 이 형식은 뒤에 주격 부어 와야 되죠? 일형식이요, 일형식. 가장 기본적인 동사들. 그럼 요까지 완전한 절이에요. 주어 동사밖에 없지만. 전치사 뒤에 꼭 필요한 건 명사죠. 명사도 있어요. 완전한 절이에요. 그럼 일단 얘는 접속사냐 아니면 관계부사냐라고 이 둘 중에 구별만 하면 돼요. 근데 앞에 있는 애가 뭐예요? 선행사가 way잖아. 그럼 뭐겠어요? 관계부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how를 대신 쓰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얘는 awkward way, how Juan Salvador라고는 쓸 수 없지만 awkward way that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요 놈은 생략 가능하죠. 어차피 how 자리니까. how는 안 쓰고 the way Juan Salvador walk라고 하는 건 가능하니까. 그래서 일단 관계 부사로 how를 대신하고 있는 대시예요. 그래서 난 이 친구가 땅바닥에서 걷는 이 어색하고 뒤뚱뒤뚱거리는 동작과 난 친숙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명이 갑자기 삐 하고 와가지고 익숙했는데 하지만 나는 이제 watch 지켜봤습니다. 라고 발음하고요. in 뭘까요? 경외, 경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watch in a는 경이로워하면서고요. 요 a의 형용사형이 뭘까요? 많이 보신 단어일걸요? 그렇죠. awesome. 엄청난, 굉장한, 어마어마함이잖아요. 그래서 이 형용사의 명사 버전입니다. 예요. 나는 경이롭게 바라보았다. Using only a stroke or two 사용하면서 얘 일단 분사구문이네요. 그리고 통상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을 많이 할 거고 주어 동사보다 분사구문이 앞에 있을 때는 해서라고 해석하는 것도 썩 괜찮아요. 면서 해서. 그럼 only a stroke. 스트로크는 말 그대로 이렇게 수영할 때 팔 휘젓는 거죠. 펭귄이라면 날개를 휘젓는 걸 거예요. 날개를 한 번 혹은 두 번만 휘저으면서 혹은 휘저어서 he flew. 얘는 날았대요. at really speed. 어마어마한 속도로 날아갑니다. from one end of the pool. 여긴 from A to B가 되겠네요. A에서 B까지죠. 그럼 one end 한쪽 끝입니다. 수영장의 한쪽 끝에서 어느 쪽 끝으로 반대편 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죠. 나머지 하나니까 나머지 한쪽 그게 반대편이 되겠죠. the other에서 the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 그리고 turning swiftly before touching the side. 아까 전에 크로스월드 퍼즐에 쓴 거다. swiftly 뭐예요? 그렇죠. 신속하게, 빠르게. 그럼 여기도 분사구문이에요. ing. 그러니까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해도 괜찮고요. 이번에는 어디 갔니? 주어, 동사하고 콤마 찍고 분사구문이죠. 주절 뒤에 있는 분사구문은 그리고로 해석해봅시다 라고도 했잖아요. 그리고 뭐뭐 하다. 그럼 과거형이니까 하면 되겠지. 그럼 빠르게 돌면서 라고 해석하든지 그리고 빠르게 돌았다. 뭐 하기 전에 touching the side. 이 side니까 반대편 끝이 되겠죠. 반대편 끝면, 벽면에 닿기 전에 빠르게 턴을 했다라는 거네. 이제 안 박았나 봐요. 한번 박아보고. It was amazing. 엄청났어요. Everyone could see how much he was enjoying himself. 모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주동이고요. 얘는 그냥 관용 표현이에요. enjoy oneself예요. 얘는 마음껏 즐기다
누리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껏 즐기다, 누리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얘가 즐기고 있는지를 모두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와! 교과서가 되게 이렇게 중학교 뭐랄까 천재 이재영 중3 교과서 같은 느낌이 좀 없지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러면서 boy shouted 애들이 모두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여기 표현은 as though죠. 얘는 as if랑 같은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러네요. 일단 여기는 문제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시험 문제도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내신 기간에 문제를 푸실 거 아닙니까? 교재를 받으면 거기서도 존나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한번 하고 갑시다. as if나 as though 가정법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 괄호 이상한 데서 먹었어요. 얘는 요런 의미입니다. 아니면서 마치 무엇처럼 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아닌데 인 것처럼 행동하거나 말하거나 하는 거예요. 그럼 땡땡땡 할까요? 그래서 얘는 as if 가정법의 가장 큰 특징은 as if만 쓸게요. 이제 대표로. 가정법의 특징은 이런 패턴이에요. 주어, 동사가 있고 as if 주어, 동사 이렇게 주절, 종속절이 나올 건데요. 이 주절은 직설법이에요. 직설법이라는 건 가정법이 아니란 얘기예요. 가정법이 아닌 직설법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시제를 그대로 읽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동사 단원 할 때 문법 시간에 제가 이 말씀 드렸잖아요. 조동사라는 건 가정법하고 되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거고 would나 could나 might가 will이나 can이나 may보다 공손한 표현이 되는 이유는 현재 시제를 표현하면서 과거를 썼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정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의미하는 시제와 표기하는 시제가 다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얘는 직설법이니까 쓰여 있는 대로 읽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과거야? 그냥 과거로 읽어. 여기가 현재야? 현재로 읽어. 그러면 돼요. 그리고 요 부분 이 종속절만 가정법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그럼 해석하느냐는 얘는 주절 시제에 일단 영향을 받습니다. 해석이. 시제에 따라라고 씁시다. 이게 낫겠다. 주절 시제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주절이 무슨 시제냐에 따라서 as if 가정법의 의미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징이고 일단 과거 시제 먼저 해봅시다. as if 가정법 과거. 그래서 얘는 주어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갈게요. 얘는 주절과 같은 시제로 해석해요. as if 뒤에가 과거 시제가 쓰여 있으면 주절하고 그냥 같은 시제란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문장이 있다 칠게요. He says to her 그냥 to를 뺄게요. 짧게 가자. 짧게. 뭐 쓰셨으면 그냥 두시고요. 있는 게 더 나아요. 의미는. 그는 말합니다. 마치 그가 잘생긴 것처럼 말합니다예요. 근데 이제 여기의 경우는 확연히 가정법이에요. 누가 봐도 he 뒤에 호응을 해야 되는 기동사는 was인데 were이 쓰여 있죠. 아 그럼 가정법이구나. 요 부분이 이제 여기가 가정법 과거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얘는
직설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시제인지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하면 돼요. 얘는 says니까 현재예요. 주절의 시제는 현재예요. as if 가정법 과거는 요 주절의 시제랑 같은 시제로 해석한다 그랬죠. 그럼 요 월은 주절과 같은 시제로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말하자면 직설법으로 전환한다고 해요. 가정법은 과거로 쓰고 현재로 읽고 막 이러는 거잖아. 과거로 쓰여있는 가정법을 우리가 현재로 읽는다는 건 직설법으로 현재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뭘로 해석하면 돼요? 현재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as if 가정법의 과거의 특징. 이해가 1도 안 가요, 하나만? 가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를 더 써볼게요. He said as if 뒤엔 똑같아요. He were handsome. 자, 이번엔 주절의 시제만 바꿨어요. 여기 얘가 직설법의 과거죠. 아, 그러면 여기 he were handsome 얘도 가정법 과거니까 그냥 짧게 쓸게요. 가정법 과거는 어떻게 해석해요? 주절과 같은 시제라 그랬어요. 그럼 주절이 과거니까 뭘로 해석해요? 과거로 해석하면 돼요. 이렇게요. 이게 as if 가정법의 특징이에요. 일반적인 if 가정법하고 as if와 I wish 가정법이 가장 다른 건 이 부분입니다. as if 뒤에가 똑같이 과거인데 위에는 현재고요. 아래는 과거예요. 일단 이건 약간 제가 제 생각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주입식 해석이고요. 주입식 해석법. 원칙적으로 왜 그런지를 말씀을 해드려 볼게요. 왜 이렇게 해석이 되는지. 일단 마치 제가 as if는 if 가정법하고 다른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 같은 원칙이에요. if 가정법이나 얘나 마찬가지야. if 가정법이든 as if 가정법이든 원래 가정법 과거는 뭘로 해석하는 거예요? 과거로 쓰고 뭘로 해석하죠? 현재로 해석해요. 그죠? 근데 얘는 기준점이 있는 것 뿐인 거야. 자, 여기만 가정법이라 그랬어요. 여기만 가정법. 여기는 그냥 눈에 보이는 시제 그대로예요. 그리고 마치 이건 해석을 목적어 절처럼 마치 묶는다고 쳐보자. 얘가 메인이야. 주절의 시제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마치 현재에 똑똑한 것처럼. 그럼 그때 제가 말하는 현재는 언제일까요? 나는 지금 내가 말한다. 내가 똑똑한 것처럼. 난 언제 똑똑한 거예요? 지금 똑똑한 거죠. 그럼 봐봐요. 그는 어저께 말했다. 어제 현재에 어제를 기준으로 한 현재에 똑똑한 것처럼 말했다. 그럼 언제 똑똑한 거예요? 그쵸? 어제하고 똑같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기준점이 여기인 거예요. 이 주절을 기준점으로 가정법 과거는 현재로 해석하는 거니까 현재 기준 현재는 현재예요. 근데 얘는 과거 기준 과거는 죄송합니다. 과거 기준 현재는 언제겠어요? 과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게 사실은 원칙에 더 가까운 설명입니다만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대가리가 빠개지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하는 걸 조금 더 좋아합니다. 그냥 대가리 쑤셔 넣어요. as if 뒤에가 과거야 주절하고 같아. 똑같아 결론은. 같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왔는지 안 나온지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as if 가정법 과거. 얘는 주절보다 과거로 해석하면 돼요. 주절보다 더 과거로 해석. 미친놈이죠. 완료요. 죄송해요. 똑같이 두번 썼네요. 종 펴서 압박감 들어서 그랬어. 쳐야 되는데. 예문을 하나만 쓸게요. 이번엔. He says as if he had been handsome 이라고요.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He were만 had been으로 바꾼 거예요.
가정법 과거는 주절이랑 같았고요. 이번엔 여기는 가정법 과거 완료란 말이죠. 얘는요, 직설법이고 현재예요. 이거 간단하네요. 직설법으로 현재고 기준은 현재인데 얘가 기준이에요. 얘를 기준으로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얘보다 하나 더 과거로 가면 돼요. 그럼 뭘로 해석하면 돼요? 과거로 해석하면 돼요. 그럼 어떤 의미가 돼요? 그는 말하고 있어요. 아니야, 아닌데 마치 그가 과거에는 잘생겼던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나이 먹었다고 구라치는 거지. 근데 아님을 알고 있어. 내 사진을 봤거든. 이런 의미야. 가정법이니까 일단 구라예요. 그쵸? as if는. 근데 as if는 두 가지로 쓰여요. 우리가 지금 문제시 되는 건 통상 as if 가정법인데 as if는 가정법이 아닌 경우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가정법이 아닌 경우는 인가민가를 모르는 상태예요. 예를 들어 사람이가 이렇게 뭐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 들어가가지고 아니면 당근에서 동네 친구 모여라 막 이래가지고 채팅을 하고 있는데 그 여자가 나 존나 이쁘대. 내 얼굴 보면 진짜 너 돈 미쳐버릴 거래. 라고 말해요. 알아요, 몰라요? 걔 얼굴. 모르죠. 몰라요. 그 여자는 마치 자기가 매우 이쁜 것처럼 말한다인데 그땐 모르거든요. 그런 경우도 as if를 씁니다. 그러니까 가정법인 경우에는 확실히 구라고요. 가정법이 아닌 긴가민가한 경우는 진위 여부를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냥 해석만 하시면 됩니다.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갈게요. 네. 7시 몇시에 쓰는 거 같아요? 7시에요? 진짜. 숙제요? 네. 또 여기 뒤에 있는 거 해석 쭉 해갖고 오시면 돼요. 다시. 먼저 잘게. 주준. 근데 아빠 꼭들 아니 원래 몇시야? 나는 계속 한 거에 없었어. 아 그래. 그리고 좀 아, 표현 잘 보이냐? 응? 표현이 없으면 같이 그런 거 없어. 같이 들으라고? 스무고지. 재밌는 거. 이렇게 한시는 무슨 아무 됐어. 너 이름이랑 너도 나 저거 하는 거 아니야? 오해서 안 들어갔어. 아, 네. 그거 쓰고 바꿔가지고 이거는 문제 있는 거야. 그거다 거기서 우리가 잘못했어. 이거 티가 있고. 말라고 들려서 그만 이거 네, 혹시 무슨 그래서 카페 안 먹는 네? 하지 마. 해먹어 그냥 바로 오늘 써봐 써서 야, 이거 술? 아니, 그거 아니야. 아니, 제가 그거 시간 아닌데 하는 시간. 시간 회원이 아니야? 핸드폰 아니야? 제대로 안 해. 일어나 쌤또 보여줄게. 책이다. 알고 계셔. 오늘 뭐냐? 월요일부터 다음 주. 그리고 나가는 게 없나? 아, 몰랐어. 이래요. 그런데 다음 주에 이렇게 어디서 그런 상을 이것도 어쩌면 그때 그냥 운명이 너무 없으시네. 아, 싫어. 근데 여기가 막 뭔가 이게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데 지금 이거는 시험이 너무 아무 거잖아. 그래가지고 이게 그래서 무슨 말 하나? 이 지역에는 하나 나간다고? 아, 맞다. 네, 아무도 이렇게 따고 한다니까. 아니, 지금 교수님 요즘 본 적이 없어. 이렇게 쓰기 자꾸 먼저 하고 이렇게 안 먹는데, 은주야, 방에 뭐 하나가 나갈 수도 있어.
나루토. 금방. 나루토도 금방이네. 나루토 좋아하세요? 어. 존나 뛰어난다, 이 방에서. 몇 번을 말했는데. 맞아, 이거 말고. 야, 사무실만 없지. 이게 봐요. 네, 야, 또 많이 오지. 지금 오고 있어. 또 먹어야 돼. 너무. 네. 일어나. 아닌데? 시간이라고 시간. 뭐야? 선생님, 빡세게 거 같은데. 뭐라고 해야 돼? 당장. 그래야 나는 상관없이 이 기간이 아니라 아니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정년이랑 안 어울려서 이제 귀여움이 있으면 있어. 늘 이것은 귀엽다. 늘 선생님이 귀여워. 그래서 저는 오늘 선생님 하니까 되게 이게 뭐지? 뭐예요? 그냥 인사랑 그냥 안녕히 계신 말고 그냥 새우만 인사 제대로 안 하면 그냥 하는 말이잖아. 진짜 알겠어. 진짜 빨리 먹었어. 선생님은 그냥 경례하고 인사를 안 받아. 자, 핸드폰 하나 봐라. 인사 아무도 안 해. 처음에 들어올 때도 그냥 다 원우 쌤한테는 인사 안 했다가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아니, 진짜 많다. 정일윤 쌤, 탱과 쌤, 현열가가 쌤. 맞아. 어? 뭐, 뭐죠? 진짜 미스. 세계 눌러보. 나쁠 거 아니고. 아, 머리가 꺼 있고, 무슨 동네로 그냥, 이거 먹어, 왜? 지금 너무 똑같아, 전화하더라. 이거 아, 이거 하나. 앉아봐, 하늘아. 이렇게 우리가 물 갖고 와요. 하고 있을게. 뭔 개소리야. 근데 뒤에가 짧아서 다 할 것 같은데. 얘네 어디 갔냐? 아람아, 빨리 들어와. 빨리 와, 빨리. 얘들아, 빨리 들어와라. 물 먹고 들어올 건가 봐. 핸드폰 하루 사용하시면 11시간 걸리고. 11시간을 이렇게 핸드폰을 한다고? 와, 씨. 진짜 걔 못 바꾸네? 11시간 무인도에 11시간을 잤다고? 결제하니? 와, 야, 이씨. 내 휴무이라고 해. 네가 쉬는 날하고 똑같냐? 저는 LST. 어? 졌네. 전자도네. 자, 봅시다. 그러면 좀 이어서 갈게요. 요렇게 해석은 요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공간이 여유가 되시면 써보시고 아니면 그냥 보셔도 돼요. 얘는 가정법 문장이다 보니까 그럼 얘가 의미하고 있는 걸 얘가 풍기고 있는 뉘앙스를 직설법적으로 표현한다 라고 하면 빨리 꺼져. 그럼 봐봐요. 그는 똑똑한 지금 줍니다. 잘생긴 거네요. 지금 잘생긴 것처럼 말하고 있다. 이 뒤에다가 그럼 사실 어떤 의미인지를 적어보면 in fact he is not handsome 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보통 이걸 여러 가지 표현으로 문제로 물을 겁니다. 직설법 문장으로 바꿔 쓰시오 라고 하기도 할 거고요. 아니면
얘가 의미하는 바를 주어진 단어, in fact를 주고 주어진 단어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표현해 보세요 라고도 할 거예요. 여기 볼까요? He said, 그는 과거에 말했어요. 과거로 해석할 거예요. 마치 그 과거에 잘생겼던 것처럼. 그럼 얘는 어떻게 바꾸면 돼요? In fact, he was not, H만 쓸게요. handsome. 이라고 써주시면 되겠네. 왜요? 얘기를 안 하고. 괜찮아요. 할 줄만 알면 되지. 그 다음에 마지막 거. 여기도 in fact, 사실. 얘가 의미하는 거 뭐였어요? 과거였어요. 그는 과거에 잘생긴 것처럼 과거에 말했다. 현재 말했다니까. 얘만 써주시면 돼요. 똑같이. He was not handsome. 이렇게요. 그럼 말로 떼어볼게요. 마지막 하나는 공간도 별로 없고. 자,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 문장을, 과거 완료를 쓸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says가 아니라 said예요. 그는 과거에 말했다. 여기가 said라고 쓰여 있으면 여기가 만약에 says가 아니라 said였다면 직설법으로 과거가 되죠. 그리고 여기는 과거보다 하나 더 과거여야 되니까 대과거가 되겠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럼 in fact he 뭐라고 쓰면 돼요? 그는 과거에 말했는데 마치 대과거엔 잘생겼던 것처럼 불화로 말했다예요. 그럼 사실은 in fact he 뭐라고 해야 돼요? 그는 언제 안 잘생겼다고 사실? 대과거에. 그럼 he had not been handsome 이라고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본문으로 갈게요. 어차피 뭐 이런 거 설명해서 오래 걸리는 거지 내용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쑥쑥 가겠습니다. After a while, 잠시 후에 Diego came over and asked quietly. 얘는 come over, 넘어왔다니까 나한테 다가왔다예요.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Can I swim too? 우리 본문의 제목이네요. 나도 수영해도 돼요? 라고요. 수영복도 없으면서 4번. 남자는 빤스만 입고 가는 건가? I was astonished. astonish는 깜짝 놀라게 하다죠. 여긴 살짝 PP 정도 조심하면 되겠네요. I was surprised 하고 같은 의미가 되겠죠. 나는 깜짝 놀라게 되었다. I had never gone near the pool before. 죄송합니다. 희네요. 그는 결코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또 before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 전에는이죠. 그럼 얘는 그 전이라고 하면 얘는 과거의 특정 시점을 말하는 걸까요? 혹은 과거부터 대과거까지의 구간을 말하는 걸까요? 구간이죠. 그러니까 얘는 구간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뭐랑 같이 쓰여야 돼요? 완료 시제랑 같이 호응해서 쓰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무슨 시제가 쓰여 있어요? had never gone 이라는 과거 완료가 쓰여 있는 겁니다. 다른 문장들은 이걸 틀려도 괜찮은데 아까 우리가 형광펜 하나 쳤던 까먹었네요. 뭐였는지 센스였나요? 센스나 before처럼 이렇게 구간을 의미하는 부사, 시간 부사구 중에 구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으면 반드시 완료 시제를 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완료 시제, 시제 문제 자체가 수능에서는 그냥 하장됐어요. 시제는 진짜 안 나와요. 왜냐면 시제는 우길 건덕지가 되게 많거든. 정답을 확정하기도 애매하고. 근데 요런 애들 경우는 시제 문제가 나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패턴이에요. 근데 안 나와요. 수능에서는. 하지만 내신은 나옵니다. 이런 패턴들이. 그래서 얘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I was not even sure if he could swim. 난 심지어 확신할 수도 없었어요. 그냥 be sure를 동사구로 묶어버릴게요. 그래서 be sure, be certain, be aware와 같이 확실한다, 확실하다, 궁금하다, 혹은 be afraid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워한다. 이런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가 동사구처럼 쓰이는 경우에는 그 뒤에 대절이나 if절, whether절 이런 애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의 경우는 요 if는 뭐뭐인지 아닌지의 if로 봐주시면 되고 통상 그냥 얘 목적어절이라고 칠 거니까 어차피 whether는 당연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확신하지 않았다. 여기 sure 자리에는
certain 들어가도 정확히 같은 의미가 되죠. I was not even certain if he could swim. 괜찮아요. 같은 말. The water is cold and it's getting late. 물도 차고요. 늦어지고 있어. 시간도. Are you sure you want to go in? 너 확실하니? 너 들어가고 싶은 거 확실해? 라고 물었어요. Please. 제발요. Alright then. 알았다. But be quick. 무슨 말이에요? 하지만 서둘러. 후딱 잠깐만 들고 나오는 거야. 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아까랑 마찬가지 before하고 had seen하고 같이 쓰이고 있네요. 나는 그가 지각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의 패턴이네요. 그가 저렇게까지 흥분해 있는 걸 본 적이 없대요. 얘네 둘은 그렇게 세트고 여기 excited, pp 조심하셔야겠네요. excite는 흥분시키다, 관심을 불러일으키다, 흥미롭게 하다예요. 얘는 흥미롭게 된 상태니까 excited, pp가 들어가야겠네요. 나는 얘가 이렇게 신난 걸 본 적이 없대요. His eyes were shining with joy. 그의 눈깔이 반짝반짝 즐거움으로 빛나고 있었고요. And he seemed to be truly alive. seem, 투부정사도 되게 여러 번 나오네요. 그래서 seem to be 형용사의 형태. 마찬가지로 뒤에 alive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요 to be는 생략해도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정말로 살아있는 것 같았대요. For the first time. 최초로네. 아이가 되게 쭈구리 같은 친구라고 했었어요. 이 친구가. 그쵸? 그래서 되게 얌전하고 소심하고 쭈구리처럼 있던 친구가 처음으로 생동감 있게 살아있는 것 같이 보였다. Without hesitating. 망설임? 한 번은 말해야죠. 맨날 까먹네요. seem하고 똑같은 의미를 갖는 단어가 있었죠. 문장 형태도 똑같고 둘 다 이형식 동사, 투부정사를 직역보어로 취하고 의미도 같아요. seem, appear, 뭐뭐처럼 보이다, 뭐뭐로 드러나다. 그럼 둘은 같이 바꿔 쓸 수 있는 애들이에요. 소위 판단동사라고 하죠. 그리고 망설임 없이 he dived into the cold water. 그는 찬물로 뛰어들었고요. I was ready to jump in. 나는 be ready 투부정사, 뭐뭐 할 준비가 되다죠. 지문이 내용이 하찮아서 이런 거라도 쓰고 있네요. 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뭐죠? 오늘은 and rescue him. 그를 구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if 만약에 he could not swim. 얘가 수영을 못한다면. 근데 풀장이 깊은가 봐요. 학교 풀장인데도. However, 하지만 I soon realized that 나는 대절을 곧 알게 됩니다. I did not have anything to worry about. 나는 아무것도 걱정할 일이 없었다라는 거네요. 여긴 worry 자동사니까 전치사 about 예 붙여주시는 거 잊지 맙시다. I don't have anything to worry. 마침표 안 되고 자동사 뒤엔 about이 붙어야 된다. 그리고 not only could Diego swim 자주 보시는 애네요. 일단 not only 하고 but은 짝꿍이죠. 그래서 not only A but also B인데 여기는 also는 생략한 형태가 되겠고요. 그럼 A 할 뿐만 아니라 B 했다 이고 not only가 문장 맨 앞에 오는 경우는 부정의 부사구니까 여기가 도치가 돼야 되죠. not only 뒤에 따라오는 문장 구조가 도치가 돼야 돼요. 그리고 도치의 어수는 의문문 어순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could Diego swim의 형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이제 제가 맨날 내신 때 강조를 하다 보면 간혹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되게 날카로운 친구들이 하는 질문인데 나돈이가 문장 맨 앞에 오는데 도치가 안 되는 문장들을 볼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럼 그거 틀린 거예요?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정의 부사일 때 부사가 문장의 맨 앞에 있을 때 도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도치가 안 되는 경우는 부정의 형용사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not only but also는 개념상 A and B랑 거의 비슷하죠. 그쵸? 얘가 수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영을 하는데 magnificent, 엄청나게 빼어나게 잘하는 거거든요.
그럼 뭐 일단 말이 끊기지만 splendidly 또 뭐 할까요? 장엄하게. 똑같은 말인데 splendid, magnificent. 또 뭐가 있을까요? 그만 쓸까요? 아니, 그럼 일단 씁시다. brilliantly 이렇게 하나 쓰면 좀 심심하니까 두 개는 써야 그래도 있어 보이잖아요. 그럼 봐봐. 수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영을 잘했어요. 그럼 얘를 A and B 꼴로 바꾸면 그는 수영을 하고 수영을 잘했다. 이런 정도가 되죠. 다시 말해서 동사, 동사 병렬 구조가 되거든요. 그걸 좀 기억해 보세요. 뭐랑 뭐가 병렬인지를 기억을 하시면 동사, 동사 병렬 구조를 이끄는 나돈니, 버돌소에서 나돈니는요. 개념상 이 동사를 꾸미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부정의 부사가 되거든요. not only가 수임을 꾸미는 거야. 동사를 꾸미니까 부사야. 그래서 도치가 되는데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쓰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 지문도 아니니까. 남자로 해야지. 자, 이렇게요. 둘 다 남자예요. 재민이랑 지민이 남자를 매우 좋아합니다. 이런 상태예요. 그럼 봐봐. 뭐랑 뭐가 병렬이에요? A, B, 품사 뭐예요? 명사. 명사 병렬 구조죠. 이 경우에는 개념상 나돈니는 제이미를 꾸미는 거예요. 온리가 꾸미는 게 명사예요. 그럼 문장 맨 앞에 있지만 얘는 명사를 꾸미기 때문에 부정 형용사가 되고 요 뒤가 부치가 돼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해가세요, 요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래로 가볼게요. He chased after Juan Salvador. 얘가 쫓았대요. 후안 펭귄을 쫓았대요. 근데 말이 돼요? 물속에서 인간이 펭귄하고 같은 속도로 수영하는 건 올림픽 메달리스트도 못할 것 같은데. 그리고 쫓아갔고요. 걔네 둘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수영을 합니다. It was like a duet written for violin and piano. 듀엣 곡과 같았대요. written pp죠. 쓰여진 겁니다. 바이올린과 피아노 이중주와 같았다 정도가 되겠네요. 듀엣은 뭐 이중주라고 보통 하니까. Sometimes Juan Salvador took the lead. 때때로는 살바도 토끼가 아니라 펭귄이 take the lead 앞서다 이끌다 정도의 의미죠. 앞서다 혹은 뭐 앞서가다 이끌다. 때때로는 얘가 펭귄이 이끌고 디에고가 따라갔어요. At other times. At other times는 sometimes 말고 다른 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경우에는 인데 표현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만 익숙한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잊지 말기 위해서 표시 하나 해놓읍시다. 다른 경우에는 Diego went ahead, go ahead 똑같은 말이죠. lead, take the lead랑 앞서 나가고요. And penguin swam, 펭귄이 수영을 해요. around the buoy. 이 친구 주변을 돌면서 수영한대요. 잡담에 가깝습니다만 이 take the lead는요. 스포츠 경기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 동점이다가 0대 0이다가 뭐 축구를 치면 누가 1점을 냈어요. 그러면 그 경우에 A team takes the lead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축구 중계에서도 쓰이고요. 농구 중계에서도 많이 쓰여요. 그리고 occasionally 때때로 they swam so close that 익숙한 친구들이죠. so 형용사 that이네요. 부사군요. 얘네들이 너무너무 가깝게 닿아서 수영을 하고 있어서 that they almost touch. 얘네들이 거의 터치 닿을 뻔한 경우도 있대요. 뭐 다음은 좀 어때요? 그리고 짤막한 거 두 개만 남았네요. 7시까지 못 끝냈는데 15분 할 수 있을 것 같아. I was almost speechless. speechless니까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죠. 난 거의 말을 잃었다. Suddenly, 갑자기요. Diego was not a sad little boy. 디에고는 우울한 이 조그만 소년이 아니게 되었어요. We become used to. We had become이군요. We had become used to. 여기는 패턴 좀 잘 기억해 놓읍시다. 고2 1학기 때까지는 요거 표현 많이 나와요. 시험 문제에. Get used to, be used to. 대세 과거분사는 got으로 쓰기도 하고요. got은으로 쓰기도 해요. 둘 다 괜찮아요. 뭐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거 많이 본 표현 아닙니까? be used to
ing 혹은 명사요. 뭐 뜻이었어요? 어디 어디에 익숙하다, 능숙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비동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get과 become이었고요. 요 used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accustomed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used 자리에 accustomed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겠죠. 그럼 우리가 익숙해 있었던 그런 작고 우울한 그런 소년이 아니었어요. He was a very normal boy with a very special talent. 얘는 아주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굉장한 재능을 가지고. Diego, you can swim. 너 수영할 줄 아는구나. Yes, I can swim. 응, 그래요. I mean, you are able to swim really well. 내 말은 너 수영을 어떻게 한다고? 존나 잘한다고. Brilliantly. 아주 빼어나게 잘한다고. 아까 썼네요, 위에. In fact. 사실 정말 잘한다고요. 라고 말했네요. Do you think so?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날먹하는 느낌이에요. 문장이 개똥 같아서. He asked. 그는 물었어요. Without looking. 바라보지도 않고요. 선생님을. 버르장머리 없는 새끼. 어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무튼 간에. But I saw a smile on his face. 하지만 나는 그의 얼굴에 띈 미소를 보았습니다. As we returned to the dormitory. 여기에서에서는 접속사로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우리가 기숙사로 돌아오면서 Diego told me that Diego는 tell 사형식 동사 가능하죠? 간목에게 직목을 말했다네요. His father had taught him. 여긴 시제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만 대신에서도 이런 건 잘 안 나와요. 지중에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얘는 과거죠. 디에고가 과거에 말해줬어요. 뭐를? 아버지가 나에게 수영을 가르쳐줘서 내가 수영을 잘하는 거예요. 라고. 그럼 아버지가 수영을 가르쳐주신 건 대과거를 의미해야겠죠? 그러니까 과거 완료 시제가 들어간 거고요. 시점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이건. 그럼 아버지가 그에게 teach도 사형식이 가능하죠? 간목, 직목 형태가 되겠네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에게 뭘 가르쳤어요? 의문사, 투부정사는 의주동하고 같은 거죠? How he should swim 정도가 되겠네요. 어떻게 수영해야 되는지를 알려줬어요. 강가, 집 근처에 있는 강가에서요. It was the first time he had talked about his life.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처음이었어요. 그가 그의 인생,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I listened in silence. 나는 아닥하고 들었어요. Without making any corrections to his English. 뭐뭐 하지 않은 채로네요. Make correction은 수정하다죠. 그래서 그 이하는 어디 어디에 대해서 수정하는 거니까 뭐뭐를 고치다예요. 그의 영어에 대해서 그 어떤 수정도 하지 않으면서 뭐 많이 틀렸나 보죠. 얘 영어 못한다고 했어요. 앞에 그쵸? 그가 말할 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닥하고 들어줬대요. As he talked non-stop all the way back to the dormitory.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뭐 하는 동안이라고 하면 되겠네. 그가 non-stop 쉬지 않고 말했대요. All the way는 내내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뭐뭐 하는 내내, 뭐뭐 하는 줄곧 이렇게 해석하죠. 그럼 기숙사로 돌아오는 내내 쉬지 않고 떠드는 동안 내가 굳이 문법에 지적을 해주지 않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시 되겠는데? 너네 너네 이 교과서가 짱 쉬워서 이거 교과서 쉬워요. 그래서 영어 원 교과서 중에 아마 제일 쉬운 게 능률 기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항상 느끼는 건데 역시 갓보 고등학교 진심 갓보 고등학교 영어 고자를 양성하는 갑시다. The events of that day were extraordinary. 그날의 이벤트 사건들은 어땠어요?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아주 특별했습니다죠. extra는 벗어난 이외의라는 의미가 있어요. 평범을 벗어난 일이었다. 그리고 이것도 괜찮겠네요. 평범함을 벗어났다라는 건 좀 예외적인 거니까
exceptional이라고 해도 괜찮은 의미가 될 것 같아요. 물론 special 좋겠죠. 그날의 경험은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고요. A child had gone down to the water. 애 하나가 go down, 내려갔어요. 여기도 지금 대과거를 맥락상 의미하고 있네요. 그쵸? 어떤 애가 대과거에 물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펭귄이랑 수영을 하러 갔어요. And shortly afterward, 그리고 잠시 이후에 a young man had emerged. 젊은 친구가 어떻게 했어? 젊은 친구가 emerged, 등장했습니다. 꼬마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 밖으로 나올 때는 어른이 되어 나온 것처럼 보였다는 거겠죠. 선생님의 인식상. 그래서 지금 얘는 과거예요. 그쵸? 그날 있었던 사건들은 아주 예외적이었어. 라고 말하는 건 이 사건이 다 끝나고 하루가 지나가고 나서 밤에 정리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 밤에 이런 생각을 했을 거고 낮에는 어땠어요? 이렇게 대과거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시점 차이를 보여주기 위한 대과거를 사용했구나. The ugly duckling. 링이 붙으면 새끼예요. 여기. 그럼 오리 새끼가 되겠죠. 미운 오리 새끼가 뭐가 되었어요? Had become a swan. 백조가 되었네요. 난 줄 알고 그렇긴 한 백조. 그리고 드디어 미치겠네. 어딘가에 저 고양이 털이 한 가닥 집에서부터 달려온 것 같아 지금까지. 근데 이게 알러지가 있어서 나 되게 예민하단 말이야. 그래서 진짜 이렇게 먼지만한 희한한 털이 얼굴에 붙어도 막 재채기하고 이러고 떼고 있거든요. 근데 모르겠네. 안 떨어지네. 하루 종일 이러고 있는데. 봅시다. It was definitely a turning point. turning point는 단환점, 변곡점 이런 말이죠. 아니면 뭐 좀 익숙한 표현으로 치면 전환점이겠네요. 그 사건은 완전 분명히 전환점이 되었어요. Diego's confidence grew quickly. 이 친구의 자신감이 빠르게 자라났고요. After that day, 그날 이후로요. When the school had a swimming competition, 학교에서 수영 대회가 있을 때, he won every race. 얘는 모든 경기를 이겼습니다. He participated in. 그가 참여한 모든 경기를 이겼어요. 전치사 뒤에 목적어 자리가 없는 목관대 자리죠. 그래서 뭐 대시나 위치 정도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The encouragement and acknowledgement given by the other boys. 요까지가 주어 덩어리가 되겠네요. 격려와 응원도 괜찮겠다. 응원 혹은 격려와 acknowledgement 인정이에요. 주어진이죠. 다른 친구들에 의해서 주어진 인정과 격려가 was genuine, 진짜의이죠. 발음은 genuine이라고 하시면 돼요. genuine이에요. He had earned the respect of his classmates. 뭐라는 거야? classmate. 그는 리스펙을 얻게 되었어요. 반 친구들에게. Over the next few weeks. over 뒤에 시간 개념이 오면 얼마 동안 혹은 얼마 동안에 걸쳐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 이후 수주에 걸쳐서 수주일 동안 his grades improved. 그래서 grade는 성적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의 성적이 나아졌고요. And he became more popular. 인기도 많아졌어요. Thanks to a swim with the penguin. 이거 덕분에 내신 수업이니까 이런 거로 좀 씁시다. Because of나 같은 말 뭐 있어요? Okay, owing to 그죠? On account of요. owing to, on account of. 얘네들이 같은 말이죠. 뭐뭐 덕분에, 뭐뭐 때문에. 그럼 뭐 덕분입니까? 펭귄과의 수영 덕분에 A lonely boy's life, 외로운 소년의 삶이 was changed forever. 영원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됐다. 심지어 55분인데요. 아이, 어저께 진짜 야, 어제 저기 YBN 박수너는 다 못 떼고 본문 하나씩 담았단 말이야. 영락 구함 성곡 이러는데 YBN 박준원이 제일 어렵고 제일 길어요. 성보도 2학기에는 YBN 박일걸?
아, 한이네, 그나마. 역시 갑부 고등학교. 응? 너네 1학년, 1, 2학년 때 계속 YBM만 썼었어요. 역시 갑부 고등학교. 성분은 동작이랑 또 같구나, 2학기 때 교과서가. 오케이, 오케이. 항복 동작. 항복 동작. 일단, 내신기간 하면, 우리 너네 모의고사 위주로 수업할 때 엔간하면 위주로만 내가 그냥 시간 짜는 거야. 일단, 얘들아, 다다음 주 얘기긴 한데, 다다음 주, 너네는 다음 주에 못하나? 아니, 잠깐 봅시다. 다다음 주에 일단 이렇게 합시다. 일과 단어 하고요. 일과 본문 암기하고, 윤희는 시험 어떻게 볼래? 본문 그냥 외울래? 빈칸을 줄까? 빈칸으로요? 그럼 다음 주에 빈칸을 드릴게요. 외울 거를. 그래서, 일단, 우리, 비반 역차별로, 일단 비반만 빈칸으로 보고, 나머지는 다 외우세요. 진짜요?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얘들아, 아이야? 봐봐요. 그 뒤에 프린트에 해석 쓰기 있죠? 우리 일과 끝났으니까, 그냥 복습 겸 쭉 해석 쓰기 한번 써갖고 오세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갑시다. 네.